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연봉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5천만 인구 중 일부분이고 평균 300에서 400 버는 사람들도 정말 잘 버는 사람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보면 제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억대 연봉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억대 연봉.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 뭐예요? 최소 못해도 1억 이상 버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일단 1억 이상 번다는 것은 객관적 월급적인 중에서 상위권이죠. 예,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 억대 연봉자는 한 13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 이걸 대한민국 전체 국민으로 본다면 5,100만 중에 131만 명이니까 정말 적은 거죠, 여러분. 그럼 객관적으로 일반 월급쟁이가 억대 연봉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공무원하고 중소기업은 안 되겠죠. 공무원 중소기업은. 예. 일단 대기업 돼야겠지. 대기업.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 제 생각에 아마 대기업에서 차장 정도는 가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 정도 돼야. 대기업 차장. 대기업 차장 달려면 한 14년, 15년? 네, 그 정도는 돼야겠죠. 지금 뉴스에서 언급하는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분들이 딱 이 차장급 되는 분들. 이분들이에요. 왜 내보내려고 할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회사 상태가 안 좋은데 고용보험을 받으니까. 보통 희망퇴직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저연봉자가 아니라 연차가 오래되는 고용보험자죠. 고용보험.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대기업 이제 평사원이 억대 연봉 받으려면 한 40대 초중반 돼야겠죠. 20대 후반에 저기업 들어간다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금융권은 이제 문과 출신들 중에 가장 최상위권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죠. 그리고 전문직 이런 분들 있죠. 중견기업의 경우는 이제 한 부장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중소기업은 임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못 받아요. 저도는. 예, 중소기업은 저도 다녀봤지만 달에 400 이상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금 떼고. 예. 저희 회사 다녔던 부장님이, 저희 부서 부장님이 옛날이지만 한 세금 떼고 400 받았던 것 같아요. 세금 떼고 400. 그 회사 다녔던 분들 중에 부장님들마다 물급이 좀 다른데 350에서 400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 좀 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억대 연봉 안 돼요. 중소기업은 임원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임원까지 가려면 이제 백혈통이 아니면 힘들죠. 가족 친인척이 아니면. 그래서 억대 연봉은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거 맞아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 온라인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 왜 댓글로 자기들이 억대 연봉 본다고 자랑할까요? 보통 억대 연봉을 본다면 일이 바빠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은 겁니다.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바쁘지 않다고요? 한가하다고? 한가해가지고 제 영상 보고 있고 댓글 적는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잖아요. 활동하는 분들 대부분 직업이 없어요. 백수도 많고, 뭐, 알바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저연봉자도 있고. 평균 이상의 사람들보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300 이상보다 300 이하가 더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억대 연봉 번다고요? 그 말이 믿습니까? 억대 연봉 번다는 건 대단한 거 맞아. 근데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대 연봉 번다는 건 객관적으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능력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제 영상 보면서 댓글 달고 있을까? 물론 제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전문직도 있고 억대 연봉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그분들 바빠요. 바빠서 제 영상 볼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 피곤해가지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잘 겁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대 연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차장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희망퇴직 걱정해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뭔가 성과 못 내고 실력 없잖아. 그럼 나 책상 빼야 됩니다. 이거 걱정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기업의 차부장도 지금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많은 회사에서 이제 희망퇴직 받고 있잖아요. 그럼 차부장도 많이 날려보낸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날려보낼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갈지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그분들도 알아요. 내가 퇴사하게 되면 이 정도 연봉은 두 번 다시 구경하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근데 다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럼 서로 눈치 싸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몸살인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기업에서 억대 못 문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게, 회사 경영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이제 내쳐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무리 대기업 들어가도 처음부터 뭐 억대 연봉 주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가야, 관리자급 올라가야 억대 연봉 받는 건데, 근데 그때 되면 이제 회사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 이제 경쟁도 해야 되고요. 실적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회사 분위기 안 좋으면 몸 사려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와가지고 자기 얼마 받는다고 글 적고 유튜브가 댓글 남기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이제 월 평균 소득이 360만 되거든요. 세금 떼기 전에 360만, 세금 떼면 315만원. 그러니까 평균이 315만원대. 근데 그 평균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30% 됩니다. 30%. 상위권이야, 상위권. 중위소득으로 가면 한 264만원이에요. 그럼 세금 때문에 230만원 정도. 그러니까 중위값이 뭐냐, 대한민국 전체에서 50%. 딱 절반이에요, 절반. 50등 하는 사람. 1등에서 100등까지 있으면 50등 하는 사람. 딱 센터. 그러니까 평균도 상위권이에요. 300 이상 버는 건 상위권이야. 세금 떼고. 그래서 뭐 남들 뭐 억대만 문다고 주눅 필요 없어요. 뭐 그분도 대단한 사람 맞아. 근데 그분도 고충이 많아요. 어떻게 내가 이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여기 살아남지 못하면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습니다. 지금 대기업 다니분들도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은 5년차가 1억이라더군요. 정년도 나름 지켜주고 신의 직장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어이없는 댓글도 많이 다는 거지. 금융권이 돈 많이 받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보통 돈 많이 받는 직장이 생명이 짧습니다. 생명이 짧아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전문직과 이런 금융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문직은 돈 많이 받는 대신에 자신들이 체력만 있으면 계속해서 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금융권은 아니에요. 금융권은 돈 많이 받는 대신에 내가 뭔가 성과를 못 내면, 못 살아남으면 당장 짐 싸야 됩니다. 연차를 떠나가지고.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 승부 보는 것이 금융권입니다. 오히려 은퇴가 더 빠릅니다. 금융권에서 내가 1억 이상 받는다는 건 그만큼 뭐 성과가 좋다는 건데, 이 성과를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돼.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리고 경쟁자가 많아. 이 금융권에서 나랑 똑같은 어떤 일을 하는 경쟁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고객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성과를 많이 내는데 앞으로 못 내요. 계속 떨어져. 근데 상대방은 더 잘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짐 싸야 돼요. 아니, 금융권에서 정년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왜 나오는 거죠? 난 금융권이 시내 직장인 얘기 처음 들어봐. 보통 여러분 시내 직장은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보통 철밥통 직장 얘기하면 철밥통.
보통 신의 직장 얘기하는 것이 어디예요? 현차 아니야, 현차? 현차 생산직. 왜 현차 생산직을 신의 직장 얘기하냐면, 일단 돈 많이 받죠. 돈 많이 받고, 그리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죠. 복지도 좋고.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강성 노조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노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정년 때까지 간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오면.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신의 직장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왜 신의 직장 얘기했냐? 경기가 안 좋아도 안 잘리니까. 안 잘리고 호봉 쌓이면 월급 많이 받으니까. 처음에 들어가 월급 적어도 나중에 10년, 20년 연차 쌓이고 호봉 올라가면 돈 괜찮게 받으니까. 보통 40 중반 되면 사기업은 직장 그만두고 살길 걱정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때부터 돈을 제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신입장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신입장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 불안하고 안정적 직장이 부족해지면 공무원이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이 돈 많이 받는 직장은 인정입니다. 근데 그 신의 직장이다? 글쎄요. 그리고 이 댓글 적으신 분 좀 생각 좀 하세요. 아니, 금융권이 언제부터 정년 보장이 되었다고. 참, 아이고 진짜. 앞으로는 생각 없는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아시겠죠? 이분은 내가 보니까 이분 단위 직장 정년부터 걱정해야 돼. 이분은 과연 정년 보장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님 정년부터 걱정하세요. 아시겠죠? 이 댓글 적으신 분아.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